안녕하세요. 우리나라 과학 교육이 앞으로 한 5년 동안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2025년부터 시작될 제5차 과학교육 종합계획 때문인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 계획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 이게 우리 학생들, 또 교사들, 그리고 사회 전체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되게 단순히 뭐랄까 과학 점수 올리는 걸 넘어서서 우리 삶이랑 좀 더 가까운 과학을 만들려는 시도 같아요. 근데 왜 지금 이런 큰 변화가 필요한 걸까요? 그게 참 중요한 질문인데요. 사실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피사 같은 거 보면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과학 성적 자체는 뭐 상위권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정작 과학을 좋아한다거나 나 과학 좀 자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비율을 국제 평균보다 꽤 낮게 나오거든요. 점수만 높고 흥미는 떨어진다. 네, 바로 그겁니다. 게다가 요즘 뭐 인공지능 AI다 아니면 기후위기다 해서 사회가 엄청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그냥 지식만 전달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미래 사회 대비가 좀 어렵지 않냐 이런 공감대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쪽으로 가야 한다 이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점수만 잘 받는 과학은 어딘가 좀 부족한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학생들 경험부터 확 바꾼다는 거죠. 제일 눈에 띄는 게 혹시 그 AI 디지털 교과서 이런 건가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2027년부터 그 AI 디지털 교과서가 본격 도입되고요. 2027년이요? 네, 그리고 지금 한 절반 정도 학교에 있는 지능형 과학실, 이걸 모든 학교로 확대할 계획이에요. 모든 학교요? 네, 이게 단순히 뭐 최신 장비 들여놓는 수준이 아니고요. 지능형 과학실 온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뭐 가상 실험이라든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활동 같은 거, 훨씬 실제적인 과학 활동이 가능해지는 거죠. 오, 학생들마다 수준이나 흥미가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학습 내용이나 경로를 추천해주는 그런 맞춤형 학습도 훨씬 강화될 거고요. 핵심은 암기 위주에서 벗어나서 진짜 해보는 과학으로 가자는 겁니다. 해보는 과학이라 듣기만 해도 좀 재밌어 보이는데요. 그럼 학생들이 직접 뭔가 주도해서 하는 활동 같은 것도 생기나요? 네, 그게 또 아주 중요한 변화인데요. 1학생 1탐구라고 해서 이름은 아이디어 런 프로젝트예요. 아이디어 런 프로젝트요?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치면서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모든 학생이 스스로 주제를 정해서 좀 깊이 파고드는 그런 탐구 경험을 갖게 하겠다는 겁니다. 와, 모든 학생이요? 네, 꼭 뭐 대단한 성공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자체에서 뭔가 배우고 내가 해냈다 이런 성취감을 느끼게 지원하는 거죠. 물론 과학을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네, 있죠.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는 과학 점핑 학교 같은 좀 맞춤형으로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될 예정이고요. 모든 학생이 탐구를 한다니 참 좋은 방향 같은데 근데 이게 현장에서 잘 되려면 선생님들 역할이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교사들에 대한 지원은 좀 어떤가요?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결국 교실 변화는 선생님들 손에 달렸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교사분들이 자발적으로 연구하고 또 서로 협력하는 그런 네트워크, 예를 들면 발전협의체나 과학교사 컨퍼런스 같은 거요. 이런 활동 지원을 늘릴 계획이에요. 선생님들끼리 교류하고 배우는 거군요. 네. 그리고 뭐 스타브리지 센터 같은 연구기관이랑 연계해서 최신 과학 연구에 직접 참여해 보실 기회도 드리고요. 또 당연히 AI 디지털 교과서 같은 새로운 도구를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연수 기회도 제공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과학교육상이라고 상도 새로 만들어서 선생님들 자긍심도 좀 높여드리려고 하고요. 교사 지원도 중요하고 또 그 과학 쪽에 특별히 재능 있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을 위한 계획은 또 따로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과학에 흥미와 재능을 보이는 학생들을 좀 일찍 발견해서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해서요. 과학 리딩 학교라는 새로운 학교 모델을 만들어서 2026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에요. 과학 리딩 학교요? 기존의 과학 중점 학교랑은 다른 건가요? 네,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기존 과학 중점 학교가 주로 고등학교 단계에 집중했다면 이 리딩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좀 연계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연계해서 쭉 관리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대학이나 연구소와 함께하는 과학 키움 캠프라든지 또 전국 단위의 학생 과학 동아리 페스티벌 같은 활동들도 더 활성화해서 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할 기회를 넓혀줄 예정입니다. 학교 안에서만 아니라 그럼 사회 전체적으로 좀 과학이랑 친해지려는 그런 노력도 있는 건가요? 네, 그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학이 소수의 전문가들만 하는 게 아니라 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즐기는 문화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인데요. 시민과학 같은 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데이터 수집이나 분석 같은 연구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과학 프로젝트를 좀 더 활성화하고요. 지역마다 열리는 과학축제 같은 대중적인 행사 지원도 늘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과학교육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꽤 괜찮거든요. 이걸 해외에도 알리고 교류하는 K-과학교육 국제협력도 강화할 거고요. 와, 들어보니까 이게 단순히 교과서 내용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과학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 자체를 바꾸려는 아주 큰 그림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꼭 실험복 입은 과학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좀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질문하는 그런 시민이 되도록 돕겠다. 이런 의지가 좀 읽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그거죠. 과학이 더 이상 어렵고 따분한 과목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고 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꼭 필요한 역량이자 즐거운 활동이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된다면 정말 한 5년 뒤에는 우리 아이들이나 혹은 성인인 당신이 경험하는 과학도 지금과는 꽤 다를 수 있겠네요. 어떤 변화를 가장 기대하시나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계획이 탐구랑 실제 문제 해결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과학교육이 가장 먼저 좀 집중해서 다뤄야 할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는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